안녕하세요, 곤변입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나라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 중 하나인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저도 예전에 그 사건과 관련된 정리 영상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 이후에 이 사건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후속 진행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저번에 올린 영상을 먼저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보러 가기 귀찮으시다고요? 제가 그럴 줄 알고 세 줄 요약 먼저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가로막아서 사고를 내고는 환자 죽음 내가 책임질 테니까 보험 처리부터 해라 라고 했고, 실랑이를 벌이던 중에 병원 도착이 10분 정도 지연되었으며 결국 환자가 사망했다. 둘째, 택시기사에 대해서 형사재판이 진행됐는데 살인과 관련한 혐의는 검찰에서 기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은 살인과 관련해서 판단을 할 수 없었고, 법원은 기타 혐의들을 이유로 해서 2심에서 1년 10개월형을 선고했다. 셋째, 살인과 관련해서는 유족들이 별도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고 수사가 진행 중이었다. 이게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린 핵심 내용 3개였습니다. 근데 2021년 4월쯤에 이 별도로 고소했던 사건에 대해서 경찰이 최종 결론이 나와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응급 환자의 죽음과 택시기사의 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결국은 살인사건에 관련해서 택시기사에게 죄를 묻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좀 문제있다,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언론 보도 내용을 확인해 보면요, 경찰은 대한의사협회에 의학적인 인과관계에 대해서 분석해 줄 것을 의뢰했지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택시기사의 고의적인 이송지연과 응급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 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즉, 만약 택시기사가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10분 먼저 병원에 도착했다고 하더라도 그 환자는 살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는 대한의사협회가 그런 결론을 내놨으니까 더 이상 사건을 유죄의 방향으로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고 살인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확인되는 응급환자의 유가족분들도 더 이상 이 형사사건 절차는 진행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언론에 따르면요, 유가족분들은 분하고 안타깝긴 한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민사에서라도 다퉈가지고 책임을 제대로 인정받도록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걸 보면 유가족분들도 이 택시기사에 대해서 살인과 관련해서는 더 이상 형사 책임을 묻지는 않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마음 아픈 일인 만큼 부디 민사소송에서라도 유가족분들이 슬픈 마음을 조금이라도 달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사건에 대한 후속 기사를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도 유용한 법률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변이었습니다. 구급차를 가로막은 택시기사 사건 민사 위자료 청구와 관련해서 판결이 나와서 추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민사 위자료 청구에서 3천만 원이 인정이 됐습니다.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댓글 반응들이 보니까 대부분들이 아마 사람 목숨값에 대해서 3천만 원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라는 반응들이 좀 대부분인데요. 근데 제가 이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의사협회에서 감정을 했지만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가로막은 행위와 그리고 환자분의 사망과 관련해서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결론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불법 행위에 의한 위자료 청구도 인정이 안 될 가능성도 있었지만, 그래도 법원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유가족분들께 많은 위로를 해드리기 위해서 위자료를 3천만 원 정도 인정해드린 게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곤변이었습니다.